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애된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몽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2권에서 5과 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부터 볼 건데 지금 나오는 어휘는 접속 부사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도 꼭 따라 읽으세요.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접속 부사는 정말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속 부사의 내용을 모두 다 외우고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편지 관련 어휘입니다. 편지, 엽서, 카드, 소포, 봉투, 우표, 주소, 우편번호, 귀하, 올림, 드림, 빠른 우편, 등기, 항공편, 편지를 보내다, 편지를 붙이다, 소포를 보내다, 소포를 붙이다, 엽서를 보내다, 엽서를 붙이다, 카드를 보내다, 카드를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우표를 붙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왼쪽에 있는 붙이다와 오른쪽에 있는 붙이다. 발음이 같아요. 하지만 왼쪽에 있는 붙이다는 보내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다, 편지를 붙이다. 같은 뜻입니다. 받침 없이 소리나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우표를 붙이다는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로 붙이거나 종이와 종이를 붙이다 또는 스티커를 붙이다, 벽에 무언가를 붙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편지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 2, 3, 4번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번은 봉투예요. 편지 봉투. 그럼 2번. 보내는 사람 그리고 이름이 있죠? 그 밑에 편지 봉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주소예요.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3번. 3번에 저기 그림 모양이 있는 무언가가 붙여져 있네요. 저건 뭘까요? 맞아요. 우표예요. 마지막으로 4번에 번호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일까요? 맞아요. 우편 번호입니다.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번호예요. 그럼 지금부터 대화를 통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넣어서 여러분들 함께 읽을게요.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들도 꼭 따라 읽으세요. 채책 씨, 그게 뭐예요? 몽골에 보낼 거예요. 민준 씨, 이것을 어떻게 보내면 좋아요? 보낼 것이 뭐예요? 옷이에요. 지금은 입지 않는 옷을 집에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배로 보내세요. 오래 걸리지만 싸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지금 채책 씨와 민준 씨가 옷을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연습해 봅시다. 먼저 1번을 넣어서 연습할게요. 채책 씨, 그게 뭐예요? 회사에 보낼 거예요. 민준 씨, 이것을 어떻게 보내면 좋아요? 보낼 것이 뭐예요? 서류예요. 취직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등기로 보내세요. 좀 비싸지만 안전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이번에는 2번을 넣어서 연습하겠습니다. 채책 씨, 그게 뭐예요? 친구 집에 보낼 거예요. 민준 씨, 이것을 어떻게 보내면 좋아요? 보낼 것이 뭐예요? 커피잔이에요. 친구 생일 선물로 산 커피잔을 친구 집에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택배로 보내세요. 비싸지만 깨지지 않고 빨라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대화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상황은 지금 소포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어요. 우체국 직원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어서 오세요. 옷을 몽골에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배편으로 보낼 수 있고 항공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요금은 얼마예요? 정확한 무게를 알아야지만 배편이 쌉니다. 얼마나 걸려요? 배편으로 보내면 6주 정도 걸리고 항공편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옷을 넣을 상자도 주세요. 네, 상자는 1,8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그리고 요금과 시간, 선택지가 있어요. 이 내용을 넣어서 우리 연습해 볼 거예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류를 서울무역에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보통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빠른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요금은 얼마예요? 정확한 무게를 알아야지만 보통 우편이 쌉니다. 얼마나 걸려요?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4일 정도 걸리고 빠른 우편은 2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를 넣을 봉투도 주세요. 네, 봉투는 2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넣어서 연습할게요. 어서 오세요. 커피잔 세트를 부산에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등기로 보낼 수도 있고 우체국 택배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요금은 얼마예요? 정확한 무게를 알아야지만 등기는 2kg에 4,000원, 우체국 택배는 5,000원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등기로 보내면 하루 정도 걸리고 우체국 택배로 보내도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등기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커피잔 세트를 넣을 상자도 주세요. 네, 상자는 85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발음입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요. 어디 가세요? 네. 자, 똑같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달라요. 첫 번째는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대답을 해요.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요. 그런데 두 번째,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어느 곳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가는지,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건지를, 갈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요로 대답하면 됩니다. 어디 가세요? 네, 이렇게 말해요. 2번을 해볼게요. 누가 왔어요? 교수님요. 누가 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가가 중심이라서 대답도 누가 왔는지를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교수님요. 두 번째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네,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요. 어디 가세요? 네. 누가 왔어요? 교수님요. 누가 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번입니다. 뭐 먹었어요? 무엇을 먹었는지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냉면을 먹었어요. 냉면을 먹은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먹었어요? 여기서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들려줄게요. 뭐 먹었어요? 냉면을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번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여기서는 어디가 강하게 발음이 됐죠? 어디가 아픈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부위를 말합니다. 배가 아파요. 어디 아프세요? 네, 감기에 좀 걸려서요.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기는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뒤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파요? 아니요, 안 아파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플 때는 네, 아파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정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시 들려줄게요.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어디 아프세요? 네, 감기에 좀 걸려서요.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말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듣고 어떻게 대답할지
말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어휘 10번 쓰기 숙제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올지.